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4권 사랑의 불꽃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7편에서 별님이가 드디어 이우암에게 사랑을 발견하게 되지요. 지극정성으로 병간을 하고 지역보는 지역보대로 우암이만 없어지면 별님이가 제 차지가 될 것을 믿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꽃이 어디로 튈까요?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제4권 사랑의 불꽃. 지역보는 골목길을 달렸다. 동문으로 갔다. 그 문 앞에서 지역보는 달림이와 지씨를 만났다. 달림이는 깻다발을 머리에 이고 있었고 지씨는 목화 보자기를 이고 있었다. 그들은 지역보를 보자 발을 멈추었다. 달림이와 지씨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가 말았다. 왜 돌아가느냐고 할 수도 없고 같이 집으로 들어가자고 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이우암을 병간하고 있는 별님이가 지역보를 보기만 하면 할퀴려 하고 물어 뜯으려고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지역보가 집에 얼씬도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지역보는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 두 여인을 패죽이고 싶었다. 그렇지만 그의 장모인 지씨는 생명의 은인이었다. 지씨는 그가 달림이의 집으로 업혀온 이래 내내 병간을 하여 주었다. 나 시방 그것들 둘을 아주 패죽이고 오는 길이오. 지역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무뚝뚝하게 말을 했다. 아이고, 어메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거냐. 지씨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달림이는 허둥지둥 그년의 집 쪽으로 뚫린 골목길을 줄다름질쳐 갔다. 지역보는 동문을 빠져나갔다. 바보 멍청이야 하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다. 그는 이우암을 패죽이지 못했다. 이우암의 몸 어느 한 군데도 두들겨 패지를 못했다. 거정문과 문설주를 손이 얼얼하도록 두들겨 팼을 뿐이었다. 별님이가 허리를 부둥켜 하는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내부에 이우암을 쳐 죽일 수 있는 동물이 괴지를 아는 것이었다. 바보, 멍청이, 바보, 멍청이. 지역보는 고개를 저었다. 자기를 바보 멍청이라고 꾸짖는 스스로에게 대들었다. 나는 절대로 바보도 아니고 멍청이도 아니다. 별님이가 없는 곳에서 이우암을 죽여야만 장차 그녀를 데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 별님이 앞에서 이우암을 죽이면 그녀를 놓치고 만다. 지역보는 스스로가 나아갈 길을 정했다. 이우암을 자기의 손으로 쳐 죽이지 않고 없앨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지 가리라고 생각했다. 그 길을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한테 어떠한 배반이라도 할 참이었다.
고참봉의 발바닥을 핫을 수 있으면 핥고 동학 도인들을 몰살시키는데 협력을 할 수 있으면 할 참이었다. 그렇게 하여 이우암을 그의 손끝 한번 대지 않고 죽여 없앨 수 있는 길을 열 참이었다. 별님이가 그를 우러러보고 그에게로 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참이었다. 그리고 돈을 벌 참이었다. 돈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부릴 수 있다. 별님이를 소나귀에 넣을 수도 있다. 지역부는 향나무거리 주막으로 갔다. 주머니에 엽전이 있었다. 닭배기와 국밥 한 그릇을 청했다. 허기를 견딜 수 없었다. 국밥을 아귀아귀 먹고 닭배기를 들이켰다. 호로병 둘을 다 비웠다. 어릿어릿 취했다. 하늘이 엽전 한가운데에 뚫어진 구멍만 해졌다. 개 같은 놈 하고 지역보는 이인안을 욕했다. 이인안부터 관아에 끌려가도록 은밀하게 발구할 참이었다. 지역보는 이인안을 증오했다. 이인안은 그렇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별님이의 마음을 지역보에게 몰아붙여줄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해주지를 않았다. 별님이가 이우암한테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었다. 이인아는 별님이를 지역보한테 준 것을 후회하고 있는 듯 싶었다. 이인안이 생명의 은인인 자기를 배반하고 있다고 지역보는 생각했다. 이인안을 저주했다. 지역보는 기어이 이인안에게 복수를 하리라고 마음먹었다. 동학의 씨를 말려야 한다고 지역보는 생각했다. 그러기 위하여 그는 동학 뱃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인들의 내막과 동태를 속속들이 알아야 밀고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들판에는 나락 가을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나락을 베기도 하고 볏짐을 집으로 짊어져 들이기도 했다. 지역보는 고흥연의 뒷골론을 바라보았다. 그날 그는 그 논에 나락을 베다가 낫을 버리고 성문뜸에 달림이의 집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취기로 말미암아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다. 모든 것을 다 버리기로 했다. 내덕도를 향해 나섰다. 고참봉을 찾아가리라고 생각했다. 청직이 장기수를 통해 아련을 청하리라고 했다. 고참봉에게 충성을 맹세할 참이었다. 이바우 못지않게 충성할 자신이 있었다. 고참봉의 심부름도 하고 그의 땅도 붙이리라 했다. 빌어먹을 것 다 끝났다. 끝났어. 지역보는 짙푸른 가을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는 듯 싶었다. 고참봉의 종들한테 맞아 죽었다는 아버지였다. 지역보는 고개를 저었다. 무엇이 끝났다는 말인가? 개벽 세상을 불러오기만 하면 남의 각시를 넘본 이우암 같은 놈은 뼈도 못 추리게 될 것이다. 내 각시 하나 빼앗겼다고 동학을 팔아먹겠다는 것이냐. 홍순서와 이공빈을 만나고 싶었다.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었다. 어머니 곽씨를 만나고 싶었다.
얼싸안고 통곡을 하고 싶었다. 이제 지역보는 혼자였다. 지역보는 어두컴컴해졌을 때 나루를 건넜다. 주막집 문 앞에는 반딧불만한 주등이 걸려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는 평상이 놓여 있고 거기에는 손님 2패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한 패는 수군들이었다. 수군 하나는 곤드레 만드레 취해 술주정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를 달래서 이끌고 가려고 했다. 다른 한 패는 바야흐로 샘을 치르고 있었다. 한 남정네는 두루마기 차림이고 다른 하나는 페랭이의 중이적삼 차림이었다. 얼핏 보니 두루마기 차림은 고참봉의 청직이 장기수였다. 페랭이는 종 덕산이었다. 지역보는 재수 더러운 놈들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떨치고 앞장섰다. 한데 그의 앞쪽에서 수군들 한 패가 오고 있었다. 그들을 비켜주기로 하고 길 가장자리로 들어서는데 장기수가 지역보를 불렀다. 나그네, 아마 채를 넘어갈 모양인데 우리랑 동행합시다. 아니, 혹시 지역보 아니시오? 덕산이 말했다. 아이고, 그렇다면 더욱이 잘 되었네. 네, 그렇지 않아도 옥부 자네한테 긴히 할 이야기가 있었네. 지난 일을 사과도 해야 하고, 껄끄러워 말고 동행하세. 사과를 하겠다고? 지역부는 속으로 투덜거리면서 발을 멈추었다. 저것들이 설사 나를 붙잡으려 한다 하여도 나는 붙잡히지 않을 수 있다. 하고 지역부는 생각했다. 지역부는 얼마 전에 고참봉 집에 이끌려가서 당한 고초가 생각났다. 그는 진절머리가 났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이 숲길로 들어섰다. 그들을 상대하지 않을 참이었다. 덕산이 그를 부르면서 뒤쫓아왔다. 지역부는 뛰었다. 장기수가 자기를 꼬여 데리고 가서 다시 광에 붙잡아 가둘 꾀를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싶었다. 제 중턱에 이르렀을 때까지도 덕산은 지역부의 뒤를 바싹 쫓아오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댔다. 그리고 중얼거려댔다. 청직이 어린이 꼭 해줄 긴한 말이 있다는구만요. 잠깐만 멈춰 계십시오. 이제는 다시 고참봉 나으리한테 붙잡아다 주고 어쩌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어주십시오. 지역부는 다리 다친 데가 아파서 더 빨리 달릴 수가 없었다. 잔솔 숲속으로 숨어버렸다. 덕사는 지역부가 숨은 줄을 모르고 줄곧 나아가면서 말을 했다. 아이고, 청직이 어른을 믿어보십시오. 청직이 어르신도 전과는 많이 달라졌사옵니다.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지서방의 신변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덕산이 20남은 걸음 앞장서서 갔을 때 지역부가 길로 나섰다. 앞에 가는 덕산을 불러 세웠다. 덕산이 저렇듯 간절하게 뒤쫓아오는 것을 보면 장기수를 만나보아도 괜찮을 것 같았다. 나 여기 있느니라. 대관절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란 말이냐? 덕산은 뒤돌아와서 지역부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장기수와 지역부는 제 꼭대기에서 나란히 앉았다.
장기수는 지역부의 손을 잡고 흔들어댔다. 지난번에 종들과 함께 그를 끌어다가 광에 가두고 욕보인 일을 사죄하였다. 양옆에 산봉우리가 솟아있고 앞쪽으로는 마을과 바다가 보였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했다. 지역보의 술은 깨어 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바다 쪽에서 불어왔다. 귀뚜라미와 풀벌레들이 울었다. 가느다란 은피리, 금피리 소리 같기도 하고 은방울, 금방울을 흔들어대는 소리 같기도 한 벌레 울음소리들이었다. 이놈 덕선아, 너는 저만큼 가 있거라. 행여 우리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는 기미만 보이면 추리를 틀어놓을 것이니라. 장기수는 덕산을 멀찍이 내쫓았다. 덕산은 몇 번이든지 굽실거리고 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소피를 보고 나서 주저앉아 있었다. 참봉 어르신이 많이 후회를 하셨네. 자네를 그렇게 한 것은 배훈장 때문이고 이철인지 고참봉 서출인지 하는 놈 때문이었네. 좌우간에 고참봉은 그동안 자네를 그렇게 광에 가두고 그런 고초를 준 것을 내내 후회하고 계시네. 네, 내일 자네를 만나러 구미를 은밀하게 한번 갈 참이었네. 고참봉 나으리가 자네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해서 말이야. 지역보는 귀가 솔깃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반가웠다. 장기수 이놈이 지금 이렇게 나를 꼬여서 고참봉 집으로 데려다가 광에 가두고 이번에야말로 단단히 혼을 내놓을 꾀를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 고참봉이 나를 자기의 귀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역보는 그 두 가지의 일이 다 두렵고 끔찍스러웠다. 이제 붙잡혀 들어가는 날에는 몸뚱이가 온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난번에도 홍순서와 이우암이 구해내기 망정이지. 구해내지 않았더라면 고참봉은 나를 관아에 넘겨주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나는 장살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만일 내가 고참봉의 귀 노릇을 하게 된다면 수시로 홍순서가 하는 일들을 장기수를 통해 고참봉한테 일일이 귀뜸해주곤 하여야 할 터이다. 그러면서도 홍순서의 신봉 노릇을 하여야 할 터이다. 내가 첩자 노릇을 함으로써 홍순서의 일들이 고참봉 쪽에 늘 들통나게 되고 실패를 거듭하다가 수군들이나 관아의 포군들한테 붙잡혀 두들겨 맞거나 죽어가는 꼴을 어떻게 본단 말인가. 그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는가. 그러면서도 지역부는 가슴에 환한 불 하나가 켜지고 있었다. 구림의 성문뜸에서 혀를 깨물면서 증오하고 저주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의 주변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소연할 사람도 없었다. 그를 위하여 별림이를 설득해 주려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혼자였다. 이인환도 홍순서도 이공빈도 다 남일 뿐이었다. 모두 죽이고 싶었다. 고참봉의 귀 노릇을 하면
홍순서 일당이 망하고 죽어가는 꼴을 속 시원하게 볼 수 있을 듯 싶었다. 그 대가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터이다. 땅도 붙이게 되고 은전도 얻을 수 있을 터이다. 어머니가 짐승처럼 못 먹고 못 입은 채 살지 않게 될 듯 싶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않으면 어떤가? 살림을 탄탄하게 이루고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아버리면 아버지의 혼령이 오히려 좋아할지도 모른다고 지역부는 생각했다. 앞으로 두고 보소. 동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네. 입도한 사람들이 볼때같이 불어나는 듯 싶다가 멀지 않아서 갯바닥에 썰물 나가듯이 한꺼번에 싹 빠져버리고 눈치 없고 미련스러운 놈들만 붙잡혀서 죽을 것이네. 장기수는 밤안개 자욱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지역부도 장기수의 말대로 동학도인들이 그렇게 어느 날 문득 소멸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지역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동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었다. 개벽 세상이 분명히 올 거라는 생각과 동학도인들이 멀지 않아 멸살될 것이라는 생각이 반반이었다. 나도 언젠가는 동학에 입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는 있네. 장기수는 문득 이렇게 말을 하면서 쓴 입맛을 다셨다. 지역부는 어둠 묻은 장기수의 얼굴을 돌아보았다. 이 사람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할까? 장기수가 하고 목을 가다듬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양다리를 걸쳐야 할 것 같다는 말이래. 그렇다. 하고 지역부는 속으로 소리쳤다. 나도 양다리를 걸쳐야 한다. 그의 속을 뚫어본 장기수가 말을 이었다. 도둑굴 쪽의 산마루 위에서 부엉이가 음험한 소리로 울고 있었다. 그 울음 때문인지 그쪽 산마루의 어둠이 더 짙은 듯 싶었다. 그로부터 사흘 전 고참봉의 사랑방에서는 고참봉이 배종만 훈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그들은 술상을 앞에 놓고 있었다. 내가 어째서 그날 밤 그 지경 속에서 배 훈장을 얼른 생각해내지 못했던지. 고참봉은 술 한 잔을 들이켜고 나서 아쉬워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도 울분과 절통함과 쓰라린 아쉬움의 그늘이 짙게 어려 있었다. 그는 한 달포가량이나 자리에 누워 있었다. 심화였다. 내내 도적들의 사술로 말미암아 빼앗긴 일본 상인의 돈과 어음이 아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또 그들에게 그렇듯 어이없이 당한 것이 분하고 억울하여 병이 난 것이었다. 수군들을 불러온 까닭으로 그들에게 건네준 집신값과 나룻상만 해도 벼 20섬이었다. 만호한테 10섬, 백수교한테 10섬을 주었다. 일본 상인들의 어음과 일본 은화를 가져간 놈들을 붙잡지도 못하고 벼 20섬만 날려버렸다.
그 무슨 창피던가. 돈은 돈대로 날리고 창피는 창피대로 샀다. 그렇다고 벽사역 찰방한테 알려 그 무례한 도적들을 잡아달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랬다가는 또 그 도적들을 잡지도 못하고 은화와 곡식 몇십 선만을 날리게 될 터이었다. 그 도적들한테 당한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맥이 풀렸다. 이 화를 삭히지 못하면 명대로 살지를 못할 것이다. 누구에겐가 속을 털어놓아야 할 것 같았다. 그리하여 배훈장을 불러들였다. 그것은 아무래도 참부어른의 속사정을 가장 깊이 알고 있는 사람 하나가 연관된 일일 것이옵니다. 배훈장은 고참봉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말했다. 그렇다면 누가 끼어 있을 것 같은가? 원래 도둑을 맞은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의심하게 되는 법이었다. 고참봉은 서자인 고이철을 의심하고 또 적자인 고일평도 의심했다. 청직이 장기수까지도 의심했다. 그놈이 시켜서 한 일인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장기수 그놈이 동학패들하고 내통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앞에 앉은 배훈장과 이바우까지도 의심했다. 이 마을 동학동인들 중에 혹시 참봉어른의 속을 잘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배훈장은 민어회 한 점을 입에 넣고 씹었다. 그 회는 언제 먹어도 부드럽고 달크무레했다. 화주 한 잔을 들이켰다. 동학도인들 가운데서 누가 내 속을 잘할까? 그 일이 일어난 뒤에 집을 비우고 출타를 한 사람이 없는지요? 홍순서와 이우암이 집을 비웠다고 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일에 관여했다는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었다. 왜 참봉 어른께서는 진즉 마을 요소요소에 간을 심어놓지 않으셨습니까? 배훈장은 눈을 감았다. 두 손을 사타구니 사이에 찌르고 윗몸을 양옆으로 흔들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고참봉에게 간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었다. 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는 그가 가르치는 서당 아이들 사이에도 그것을 사이사이에 심어놓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귀노릇을 하였다. 고참봉이 배훈장의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간이라니요? 선자병법에 하고 배훈장은 말했다. 고참봉이 재빨리 호로병을 집어들었다. 배훈장한테 잔을 건넸다. 호로병을 기울여 주었다. 배훈장은 술을 들이켜고 나서 말을 이었다. 용감 편이 있습니다. 고참봉으로서는 처음 듣는 말이었다. 어떤 일에 대한 정보를 다른 어떤 사람보다 먼저 알아내는 것, 즉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되어갈 거라고 예견을 하는 것은 귀신을 통해서가 아니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고 그 용감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견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간입니다. 그렇죠.
고참봉은 탄식을 했다.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 거대한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시면서 어떻게 간을 은밀하게 이곳저곳에다가 심어놓지도 않고 이끌어 오셨습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고참봉은 배운장이 술잔을 비우자마자 다시 한 잔을 더 따랐다. 간첩을 어떻게 심어야 하는가요? 고참봉은 이미 짐작할 것을 다 한 다음이지만 이렇게 다그쳤다. 간첩을 쓰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향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이 있습니다요. 이런 5가지 방법을 가끔 바꾸어 사용하면 귀신도 속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참봉은 배운장 앞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담배 대통에 가루담배를 쑤셔 타지면서 그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보시지요. 하고 말했다. 향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상대 나라의 고을 사람들 속에 이쪽 간첩을 심어두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마을과 근처 마을 사람들이 크게 2편으로 갈려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편은 고참봉 어른 편이요. 다른 한편은 동학패들의 편입니다. 말하자면 고참봉 어른의 편이 아닌 사람들 속에다가 참봉 어른의 사람 한둘씩을 은밀하게 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때그때 예견할 수 있는 어떤 말인가를 전해줄 때마다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그 향가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고참봉의 간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고참봉은 고개를 거듭 끄덕거렸다. 또 반간이란 상대쪽 나라의 간첩입니다. 그 상대쪽의 간첩을 길들여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 상대쪽의 간첩한테 이쪽에 거짓 진실을 흘려주고 그 간첩으로 하여금 저쪽 나라에 전해주게 하고 저쪽에서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려 하는 것입니다요. 고참봉 어른의 경우라면 배운장이 말을 끊었다. 그는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고참봉을 속으로 비웃었다. 이렇게 머리 회전이 빠르지 못하고 멍청스러운 자한테 웬 제복은 그렇게도 많을까? 일본 돈 500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래 하룻밤 사이에 도깨비 같은 도적들의 사술에 말려 잃고 말았단 말인가. 고참봉은 시종 입을 반쯤 벌린 채 경탄에 맞이 않았다. 나는 동학도인이요 하고 나선 사람, 혹은 동학패는 아닐지라도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도 고참봉의 땅을 붙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말고 누가 보아도 색깔을 분명히 하고 고참봉 어른 편에 선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한 놈이 저쪽에 간첩질을 하고 있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첩은 고참봉의 집안에 깊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별채의 서자인 이철도령이 간첩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동임이나 이방우나 손영철이나 저 배종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첩자를 얼른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놈을 알아냈으면 처단을 할 것이 아니고 그대로 둔 채 회유를 하여서 오히려 이쪽에다가 그쪽에 비밀을 전해줄 수 있도록
역이용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른바 이중 간첩을 말합니다. 배운장의 말은 자신만만했다. 고참봉은 마찬가지로 감탄을 연발했다. 배운장이 말을 이었다. 그보다 더 복잡한 것은 사간인데, 그것은 이쪽에서 저쪽 편에 심어놓은 간첩으로서 이제 더는 이용할 만한 가치가 없다 싶을 때, 혹은 저쪽의 정보를 성실하게 물어나르지 않고 이쪽을 배신하고 있다 싶은 때에 그놈을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간첩놈이 믿을 만한 어떤 거짓 비밀을 일부러 흘려주는 것입니다. 그 첩자는 이쪽을 배신하고 저쪽에 최대한의 충성을 다해야 하므로 그 비밀을 저쪽에 전해주게 됩니다. 저쪽은 그 첩자가 준 비밀에 따라서 어떤 작전인가를 수행하다가 크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첩자는 저쪽 사람들한테 죽게 됩니다. 고참봉은 아쉬워했다. 아니, 배운장은 왜 지인즉 나한테 그러한 지혜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소? 시급한 것은 저쪽 깊숙한 곳에다가 이쪽 첩자 한 놈을 심어두는 일입니다. 그것은 저 청지기하고 의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옵니다. 고참봉은 당장의 청지기 장기수를 불러들였다. 배운장은 장기수가 들어오자 고참봉의 첩자로서 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일러주었다. 첫째로, 그 사람은 저쪽에서 깊은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어떤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어야 합니다. 가령 가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몹시 아파서 많은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무슨 일로 인하여 울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울분은 이쪽에 대한 것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이거나 자기의 신상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배운장의 말을 듣고 있던 장기수가 한동안 고개를 떨어뜨리고 생각을 하다가 지역보를 지목하였다. 그가 첩자로서 가장 적당한 까닭을 장기수가 열거했다. 고참봉한테 원한을 가지고 있는 자이므로 저쪽 홍순서 일당이 깊이 신임을 한다는 점이 그 첫째이고, 둘째는 지역보가 바야흐로 아내 별림이를 이우암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지역부한테 어떤 달콤한 것 하나를 잡혀주면서 회유를 하여서 이쪽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회유하는 데는 재물을 아끼지 마십시오. 간첩 하나를 심는 일은 천군과 만마를 사들이고 또 조련을 시킨다는 생각으로 크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첩자를 천군 만마 이상으로 중히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귀신 같은 장수가 따로 없사옵니다. 여기저기에 첩자를 많이 두고 잘 운용하는 장수가 귀신 같은 장수인 것입니다. 고참봉은 장기수에게 이튿날 당장의 구림으로 가서 지역보를 회유하여 오라고 일렀다. 배운장이 고개를 저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사옵니다. 성급하게 하여서는 일을 망치게 됩니다. 장기수가 가기는 가되 다른 사람들이 장기수와 지역보가 접촉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지역보라는 자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요. 한사코 은밀하게 접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옵니다.
주역부는 여기에 제 어머니가 살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한번 들어오게 되어 있사옵니다. 그 때를 기다렸다가 접촉하고 또 회유를 하셔야 합니다. 고참봉은 안달이 났다. 그는 성급하게 말했다. 내일은 회령진을 한 바퀴 돌아보고 모레는 구리멸 좀 다녀오너라. 초물역에 덕산이하고 가되 그야말로 귀신도 모르게 그놈을 회유하여 데리고 오도록 하여라. 제2의 펜네를 빼앗긴 울분에 다 있는 놈이라 쉽게 포섭을 할 수 있을 것이니라. 지역보가 제 발로 걸어서 내 덕도로 들어왔다. 무엇이 도와도 야무지게 도왔다고 장기수는 생각했다. 고참봉 어른이 옥부 전우한테 매우 미안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네. 자네 아버지하고의 관계라든지 얼마 전에 자네한테 욕을 보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후회하고 있어. 고참봉 어른이 요새 많이 달라졌네. 장기수는 말을 끊고 기다렸다. 지역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는 것이었다. 지역보는 밤안개 덮인 바다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오늘 밤이나 내일 밤쯤에 내가 자네를 고참봉 어른한테 데리고 감세. 지역보가 장기수를 건너다 보았다. 의심스럽던 것이 더욱 확실해졌다. 이런 간사한 여우들 보아라. 이놈들은 내가 내 발로 고참봉 코앞까지 걸어가게 하여 나를 붙잡을 심산이구나. 장기수는 지역보가 아직도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얼마 전부터 고참봉 어른은 당신을 껄끄럽게 여기거나 싫어한다 싶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은밀하게 만나고 계시네. 어려운 청이 있다고 하면 들어주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가까이 살자고 청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기회에 자네도 한번 만나서 화해를 해버리는 것이 피차에 좋을 듯 싶어. 한마을에 살면서 왜 원수처럼 서로를 패죽이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산단 말인가? 지역부는 마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모양이라고 생각됐다. 호랑이가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으면 그 산골짜기가 조용해지는 법일 터이다. 그런데 고참봉이 어째서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했을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한사코 부잣집 노젓가리를 끼고 돌아야만이 배 뜨뜻하게 살 수가 있어. 그래야만 관제도 없어지고. 부엉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잠시 말을 끊었던 장기수가 말을 이었다. 자네도 이 기회에 고참봉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 은밀하게 양다리를 걸치도록 하소. 어느 누구도 자네가 고참봉을 만났다는 사실을 모르게 할 테니까 말이야. 자네는 그런 뒤에도 전과 다름없이 동학도인 노릇을 당연히 야무지게 해야 할 터이지. 그래야 자네는 동학도인들한테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닌가? 나나 고참봉 어른도 자네가 동학도인 노릇하는 것을 싫어하지도 않을 것이오. 자네는 고참봉하고 화해하기 전보다 더 열심히 도인 노릇을 하고 홍순서 심부름도 하고 그래야 하겠지. 그래야 우리 마음도 편할 것이고 믿음직스러울 것이고. 안 그런가? 지역보는 그제서야 장기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차렸다. 그를 자기들의 귀로 만들어 놓으려는 것이다. 홍순서나 이공빈이 하려 하는 일들을
특별히 소상하게 귀뜸해주곤 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주겠다는 것일 터였다. 아주 까놓고 야근을 한다면 말이여. 나는 고참봉보다는 내 몸뚱이 하나만을 생각하네. 내가 일단 동학에 입도를 해놓고 보겠다고 한 것도 그것이란 말이네. 만일에 동학이 성하게 되고 개벽세상이라는 것이 참으로 오게 된다면 동학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다치게 될 것이 아닌가. 그때 다치지 않고 살아나겠다는 것이여. 자네도 잘 생각을 하도록 하소. 만일 동학이 뜻밖에 쇠하게 되고 거기 입도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족치게 되는 날에는 그냥 한 그물에 쌓여 끌려가서 죽고 말 것 아닌가. 그러기에는 너무 억울한 일 아닌가. 그때에 얼른 이쪽 고참봉 쪽으로 건너와 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 사람은 위태한 때에 그 위태로운 지경을 귀신같이 빠져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네. 장기수가 지역부의 손 하나를 끌어다가 두 손으로 감쌌다. 지역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하,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로구나. 지역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한 장기수가 그를 바짝 쥐고 들었다. 나하고 은밀하게 고참봉 어른을 한번 만나보세. 귀신도 모르게 만나는 것이지. 그런 뒤로는 혹시 관아에 붙잡혀가는 일이 생기게 되더라도 자네는 걱정을 할 것이 없어. 그런 경우에는 고참봉 어른이 은밀하게 자네를 구해내곤 할 것 아닌가? 또 곤장이라는 것도 다 똑같이 치는 줄 아는가? 헐장이라는 것이 있어. 거짓말로 치는 곤장 말이여. 자네한테는 간지럼 먹이듯이 살살 치는 헐장을 치게 하고 그럴 것이네. 그렇게 살다가 만일 동학이 성하여 자네들 말 맞다나 개벽 세상이 참말로 오면은 또 자네는 동학도인인 만큼 똥똥거리고 살아가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않가? 장기수는 지역부의 손을 더 세차게 흔들었다.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는 거 아닌가? 동학이 성한 세상이 되면 내가 자네 덕을 보자는 것이고, 만일 동학이 패하고 동학도인들이 곤욕을 치르게 되는 날이면 자네가 우리 쪽의 덕을 보라는 것이오. 왜? 내 말이 그런가? 지역부는 별들을 쳐다보았다. 부엉이는 계속 울고 있었다. 장기수가 말을 이었다. 우함이란 놈이 자네 각시를 제 각시처럼 품고 산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듣고 있네. 만일 자네가 고참봉하고 은밀하게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일도 별 문제 없게 해결을 볼 수가 있네. 고참봉의 손은 닿지 않는 곳이 없네. 관아에 고참봉의 입김이 들어가면 이우함 그놈하고 별님이 그녀는 하루아침에 간대없게 될 것이여. 공맹지도를 근간으로 한 우리 예의지국에서 남의 아내와 사통하고 외간 남정네와 간통을 한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는가? 고참봉이 악독하다느니 인색하다느니 하고 소문이 나 있지만 알고 보면은 인정이 많은 어린이네.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음으로 양으로 많은 것들을 주곤 하네. 손영철이나 동인 김동수 잘 사는 거 보소. 고참봉 어른이 일단 신임을 했다 하면은 자네는 땅도 넉넉하게 붙이게 되고 돌발자리도 얻어 할 수 있게 되고. 그럴 거야. 자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바우도 고참봉 덕을 많이 보고 사네. 고참봉이 아니었으면은 이바우나 이우왕은 이미 관제를 입고 저 세상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야.
이버우한테는 돌발 막아먹고 살게 해주었지. 군포 면하게 해주었지. 굶지 않도록 곡식 대주지. 바우각시 순환살이 하면서 늘 품삯 받아가게 해주지. 지역보는 솔깃했다. 고참봉의 귀노릇을 하고 살게 된다면 늘 양심이 찔려 고통스러울 것이고 홍순서와 이공빈 보기가 민망스럽기는 할 터였다. 그렇지만 만일의 경우 위태로운 지경을 당하여 다치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로울 것 같았다. 그러나 선뜻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았다. 마치 이때껏 동구동락을 하여온 도인들을 하룻밤 사이에 배신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생각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장기수는 다그쳤다. 당장 동학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전과 똑같이 홍순서, 이공빈이 이런 사람들하고 한통속이 되어서 잘 살란 말이여. 다만 나나 고참봉 어른하고 정을 두고 살자는 거 그것뿐이 아닌가. 그리고 혹시라도 고참봉이나 내가 크게 다칠 듯 싶은 어떤 일인가를 동학도인들이 꾸미는 것 같으면 슬쩍 이러이러하니 언제 어느 때 어디로 피하라고 귀를 불어주기만 하면 된단 말일세. 그 대가는 고참봉이 정말로 톡톡하게 줄 것이네. 유학이니 동학이니 무엇이니 하고 따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오면은 그 말 이루고 넉넉하게 땅 한 결쯤은 떼어줄지도 모르네. 오늘 밤 시방 당장에 나하고 같이 가서 참봉 어른을 만나도록 하세. 장기수가 지역부의 손을 이끌었다. 이 사람아, 나는 시방 자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네. 자네 아니라도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기야 있지. 그렇지만 내가 생각을 하기로 자네 심성이 그중 제일 순하고 착하기 때문에 자네를 선택한 것이네. 내 말대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역시 잘했구나 싶을 때가 곧 돌아올 것이네. 사람은 어딘가에 믿는 구석이 있어야 비굴해지지 않고 배짱을 든든하게 부릴 수가 있는 법이네. 지역보는 별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장기수의 말대로 할까? 앞으로 정말 장기수의 말대로 하기를 참 잘했다 싶어질 때가 돌아올까? 한밤중쯤에 지역보는 장기수를 따라 고참봉의 사랑채 마당으로 들어섰다. 장기수는 미리 마을 어구에서 덕산을 따돌렸다. 잠깐 지역부와 더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덕산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했다. 둘은 별채 모퉁이에 쪽문을 따고 들어섰다. 고참봉은 공예를 기다리고 앉아 있었다. 최덕예가 공예를 예쁘게 꾸며서 데리고 올 터이었다. 별채의 이철 어머니 연씨는 날이면 날마다 공예를 꾸몄다. 목욕을 시키기도 하고 얼굴에 잔털들을 실로 비비고 말아 뽑기도 하고 화장품을 발라주기도 하고 머리를 빗겨주기도 했다. 그리고 늘 새물내 나는 옷을 입혔다. 최덕래는 말이 나지 않도록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아래 것들이 다 잠든 뒤에 공예를 사랑채로 데려다 주곤 했다. 고참봉은 짜증이 났다. 기다리던 공예는 안 나타나고 엉뚱한 것들이 나타나다니. 이런 괘씸한 것들. 하고 그는 헛기침을 다듬었다.
장기수는 고참봉이 불쾌해하리라고 생각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때 일은 수월하게 잘 풀렸다. 그때마다 고참봉은 장기수에게 일을 건성으로 지시하고는 돌려보내곤 하는 것이었다. 아래뜸 지역부를 데리고 왔사옵니다. 장기수가 목소리를 낮추어 이렇게 고했을 때 고참봉은 그래, 어서 이리로 들거라 하고 그들을 반기는 체하고 맞아들였다. 지역부는 고참봉 앞에 부복했다. 고참봉은 무도한 동학패들을 따라 광에서 도망친 일을 너그럽게 용서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날 있었던 선친과의 일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없었던 것으로 해버리고 앞으로는 한 가족처럼 정답게 살자고 화해를 청했다. 지역부는 꿈만 같았다. 머리를 깊이 떨어뜨렸다. 그는 모든 것이 두려울 뿐이었다. 과연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까워져도 되는 것일까? 고참봉은 선뜻 은점 몇 입을 지역부 앞에 내밀었다. 장기수도 놀랐다. 고참봉은 예정에 없던 일을 하고 있었다. 은화 5원이었다. 지역부는 눈을 크게 벌려 떴다. 여러 말 할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잘 감추어 두었다가 긴한 때에 쓰거라.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긴밀해지면은 너한테 그렇게 해도 좋은 때에 땅 한두 겨를 기꺼이 떼어주겠느니라. 여타의 일은 장서방하고 늘 은밀하게 의논을 하도록 하거라. 나는 상대 쪽에서 주는 정보만큼 보답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만 밤도 늦고 그랬으니까 물러가 쉬도록 하거라. 고참봉은 자기가 다급한 만큼 장기수와 지역보를 화급하게 물리쳤다. 장기수와 지역보는 별채 모퉁이 쪽문 밖으로 나왔다. 쪽문 밖은 쌀이 풀들과 억새 풀들이 드문드문 자라있는 좁은 길이었다. 마을에서 산밭으로 가는 길이었다. 장기수는 지역보의 손을 잡아 흔들어 주었다. 고참봉이 지역보를 첫 대면하자마자 일본 은전을 5원이나 줄이라고는 장기수도 예측하지 못했다. 일본 은화 1원이면 조선 동전 20관문이었다. 동전 20관문이면 1,000매 이상인 것이었다. 일본 은화 5원이면 동전 100관문이었다. 그것들을 모두 조선의 동전으로 바꾼다면 지역보 제놈이야 그것을 한꺼번에 손으로 들 수는 없고 바지개로 짊어져야 할 터였다. 지역보 제놈이 언제 그와 같은 큰 돈을 만져볼 수 있기나 할 것인가. 지역보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집으로 들어가자 어머니 곽씨가 뛰어나와 그를 맞았다. 곽씨는 그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을 짓기만 했다. 그의 약시시를 하기 위하여 어머니는 가멸은 집에 날품을 들기도 하고 이장 저장을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기도 했었다. 구걸한 것들을 팔아서 약을 짓고 자기 목구멍에 꽁보리밥 한 숟가락 떠넣기를 아까워하면서 모은 엽전 한두 입씩을 지역부의 손에 짚혀주고 가기도 했었다. 곽씨는 며느리 별림이가 기어이 아들 지역보를 버리고 이유함을 지아비처럼 받들고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별림이를 증오했다. 차마 이유암을 증오하고 저주하지는 못했다. 지역보의 아버지 지상만이 죽었을 때 이유암 아버지 이마동이 주검을 수습하여 준 은덕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다. 별림이 그년만 천벌을 받아 죽어간다면 모든 일은 해결되고 말 것이다 싶었다. 장고방에 청수를 떠놓고 칠성님한테 빌었다. 별림이에게 천벌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축수했다. 밤에 몰래 가서 그년이 먹는 물에 비상을 타버릴까도 생각을 했다. 그년이 아들 지역보 가슴에 못을 박은 것을 생각하면 찢어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을 듯 싶었다. 지역보는 곽씨의 거친 손을 만지면서 장기수의 말을 따르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곡식 한 가마니쯤을 남몰래 들여오자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 것인가. 배나 골치 않게 공양하리라고 생각했다. 고기도 끊이지 않고 잡수도록 하리라 했다. 그동안 소금찜을 지고 다니느라고 어머니한테 너무 등한하게 했다. 홍순서의 심부름을 다니고 그를 따라 포덕하러 다니고 그러느라고 열흘이나 20날을 집에 얼씬도 하질 않곤 했었다. 별림이와 이우암의 배가 맞아버린 것도 그가 그 사이에 늘 그렇게 집을 비우곤 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동학에 너무 미쳐 있었다. 별림이를 아내로 맞은 것도 동학에 몸을 담은 덕택이긴 했다. 그렇지만 별림이를 얻은 뒤로는 삼갔어야 하는 것이다. 홍순서와 이인안을 따라 방방곡곡을 돌아다닌 것이 돌로 발등을 찍고 싶었다. 이튿날 꼭두 새벽녘의 지역보는 고참봉의 청지기 장기수를 찾아가서 쌀과 보리 한 말씩만 남몰래 가져다 달라고 했다. 물론 값은 자기가 뒤에 치르겠다고 했다. 그 길로 홍순서를 찾아갔다. 고참봉의 귀노릇을 하려면 홍순서하고 긴밀해져야 하는 것이었다. 예전처럼 소금찜을 부지런히 질 참이었다. 이 마을 집강, 저 마을 집강한테 통기를 하여 주기도 하고 포덕을 하는 데에도 열심히 따라다니기로 하리라 했다.